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 환자의 식단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내원 시 96kg에서 76kg까지 식단과 운동, 한약 치료를 8개월 만에 20kg를 감량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80kg로 요요 현상이 왔는데요. 그리고 6개월간 계속 79에서 80kg를 유지하고 있으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힘들게 뺀 체중을 평생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제 환자의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동안 평소 먹는 식단 그대로의 사진을 요청드렸는데요.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꽤 열량도 높고 식사량이 많으신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한의원에 진료받으러 오실 때 도시락 가방이 보이길래 한번 점검해봤는데요. 건강한 식단의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5대 3대 2여야 하는데 식단의 대부분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 환자분께서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식단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식이섬유가 빠졌습니다. 제 환자의 식단을 봤을 때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은 녹색 채소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또한 주로 밥, 고구마, 식빵 등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았으며 간식도 정제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단은 식후 1시간 혈당이 160에서 180 이상 빠르게 올리거나 본인의 식후 혈당과 공복 혈당의 차이가 50 이상 나게 합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법을 실천하시면서 포도당이 체내에 천천히 소화 흡수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면서 간, 근육, 지방에서 충분히 대사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먼저 양배추, 당근, 토마토, 오이, 쌈채소 등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를 먼저 드시고요.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장 지방은 확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혹시 매 끼니마다 쌈채소나 식이섬유를 챙겨 먹기 어렵다면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몬드 우유, 계란, 견과류 등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더 간편하게는 당뇨스쿨 의료진이 함께 개발한 식이섬유 제품인 식이바로를 한 포 드시고 식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집밥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 하버드 보건대학원팀이 1986년부터 2012년 36년 동안 99,000명의 식습관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매일 평균 2끼, 즉 일주일에 11끼에서 14끼의 집밥을 먹는 사람은 집밥을 일주일 동안 6끼 이하로 먹는 사람에 비해 당뇨에 걸릴 위험도가 13%나 낮은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제 환자도 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식판에 음식을 잘 담아 드시면서 먹는 양을 조절하기 쉬웠지만 외식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내가 먹는 음식량과 염분, 설탕량을 관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집밥은 더 건강한 재료로 자극적이지 않게 조절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먹는 식사는 대부분 많이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1인분 기준의 식사량이 내가 평소 먹는 양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외식을 할 때는 생채식이나 계란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게 뺀 체중을 잘 유지하려면 가급적으로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집밥이 건강한 세포와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생활 습관임을 명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공복 12시간 유지와 더불어 칼로리 제한한 식사법을
비법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저녁 7시에는 식사를 마치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이 감소하고 요요 현상을 막는 것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공복을 유지하면 혈당과 인슐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내 몸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과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2시간 공복 이후에도 당질이 높은 간식과 식사를 한다면 공복 시간을 두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2022년 NEJM에 실린 논문 연구 결과에 의하면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그룹과 칼로리를 제한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공복 시간을 유지한 그룹에 비해 칼로리를 제한한 그룹이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12시간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이후에 음식량과 칼로리량을 함께 제한해주면 공복 시간만 유지할 때보다 훨씬 살도 잘 빠지고 요요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환자분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조언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첫째, 식이섬유를 신경 써서 섭취하기. 둘째, 일주일에 11끼에서 14끼 정도는 집밥을 섭취하기. 셋째, 공복 시간 12시간과 더불어 이후에 음식 칼로리에도 신경 쓰기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당뇨 극복도 물론이고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 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단 점검을 받고 싶다면 당뇨스쿨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등록해 주시고요. 식단 사진을 보내주세요. 꼼꼼히 살펴보고 자세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의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